이 시간에는 아까까지 설명드렸던 세 가지 아주 쉽고 간단한 교재를 가지고, 교재 설명문을 가지고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시 말하면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고, 그 문단은 배열의 순서가 딱 있다가, 다시 말하면 배열의 순서가 잘못돼 버리면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말하면 교과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교재의 교과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고, 그 문단은 배열 순서가 원칙이 법칙이 있다 하는 것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 아주 알기 쉽고 간단한 교재를 통해서 아하, 설명문에는 그런 배열 순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세 가지 설명문을 가지고 어린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찌해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문단의 배열 순서가 있는가? 문단을 배열 순서에 맞게 배열을 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설명문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서 배울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번부터서는 교과서 글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문의 구조를 학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아주 쉽고 간단한 세 가지 설명문의 학습과 어떻게 관련 지으면서 본 교재를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5학년 국어 교과서예요. 현행 교과, 지금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글을 요약해요라고 하는 세 번째 큰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맨 처음에서 뭘 배우냐 그러면은 글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글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맨 처음에 그림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아주 옛날 교과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요, 이것들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갖고 있다 하고 그 뼈대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구조란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글을 제시했어요. 이제 글이 이런 글입니다. 매우 작은 글씨로 써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이 글에는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 이 글을 읽어보고 제목을 마련했습니다. 오수색깔이라고 하는. 어째서 제목을 안 썼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문이라는 교재를 지도할 때에 그 설명문에 제목이 없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있어야만 오히려 설명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글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제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수색깔이라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아주 또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 글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다 숨겨놓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글의 구조를 어린이로 하여금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사람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알기 쉽고 간단한 설명문을 가지고 한 수업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 학습의 과정이 없이 바로 이 글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글을, 이 어려운 글을 가지고 무슨 설명문이니 설명문의 구조니 이런 말을 하면은 여기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B군이 여기서 만들어진 B군은 이제 앞으로 인생 B군으로 될 가능성이 99%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교재로 바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그러면 어쩌자는 말이냐, 그에 대한 대책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뒤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에도 보면은 틀, 그래도 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확대기를 보고 한 것으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구조를 알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구조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따, 구조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이러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를 공부하고 있으면은요, 구조란 말이 무엇인지를 자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이미 세 가지 알기 쉽고 간단한 설명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들이 짐작이 갑니다. 대개 세 가지 문단을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제대로 뜻을 전달하는 설명문이 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구조로구나, 그게 틀이구나 하는 걸 어린이들이 어렴풋이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시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이 본 교재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구조란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기서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합니다. 아까 세 개의 아주 쉽고 간단한 설명문을 가지고 지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오수 색깔이라고 하는 이 글입니다. 오수 색깔이라는 글이 이것입니다. 이 글입니다. 교과서를 확대해 본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을 일일이 다 읽어야만 되겠습니다만 선생님들 대강 짐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수 색깔에 대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소개가 되어 있고, 제일 끝에 보면은 오수 색깔이라는 것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수 색깔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서 결론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예를 세 가지 드러났습니다. 대개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요. 자, 그래서 이 글을요, 대뜸 교과서에 있습니다만은 대뜸 교과서 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까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이런 글을 복사해서 어린이들한테 준단 말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글을. 그리고 가위로 잘라라.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해도 좋고, 선생님이 미리 다 나눠 놓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순서를 맞춘다고 말이에요. 그 어린이들이 순서를 이제 맞춰 놓고 교과서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맞았다 또는 나는 틀렸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 알게 됐냐면은 오수 색깔이라고 하는 이 글은 결국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세 부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까지 애기들한테 알아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지요. 이것을 어린이들에게는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 쉬운 말로 가르치고요. 다 가르친 다음에 자, 이것을 말하자면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 가운데, 끝인데 이 가운데 부분을 잘 봐보자. 한번 가운데 부분을 읽어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뭐가 있냐? 결국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어린이들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요거 처음, 가운데, 끝이라는 것을 알고요. 이름 알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잘 보자 하고 살펴보니 가운데 부분이 처음에는 의사나 간호사의 옷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법관의 옷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군인의 옷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 다 똑같이 옷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의사나 간호사, 여기는 법관, 여기는 군인의 옷의 색깔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 이름을 짓는데 가운데 부분은 이 글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글은 얘가 하나만 있는 글도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지은 이가 독자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결론을 독자들이 잘 알도록 또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을 독자들이 그대로 믿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하겠습니까? 그 어린 독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독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기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옷의 색깔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이 끝 부분에가 있습니다.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증거를 들여대지 않겠어요? 그 증거 예를 의사, 간호사, 법관, 군인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가지고서 여기서 말하자면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운데, 끝 이것은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나눴다는 것은 애기들이 아까 세 개의 그야말로 간단한 설명문에서도 이해가 갔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부분인데 가운데 부분은 어떤 것은 하나만, 어떤 것은 두 개, 어떤 것은 이와 같이 세 개, 어떤 것은 네 부분으로 이렇게 예를 더 많이,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가 되는 자료를 더 많이 제시하다. 그래야 자기 결론을 독자들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여기다가 예를 들어놓는다고 말입니다. 증거를 제시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가 그것이 가운데다는 것을 어린이들은 이해해버립니다. 여기서 벌써 자
그래서 결국은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가운데는 말하자면은 하나 또는 둘, 하나 또는 셋, 필요에 따라서 넷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그냥 말로 설명하고 지금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말로만 설명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잘 알지 않겠어요? 예를 안 들어도 아는 애가 있고 예를 하나나 둘 들어갖고는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개의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가 말하자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좋은 수업은 좋은 정치가 그런 것처럼 좋은 수업은 역시 아까와 같이 뒤떨어지기 쉬운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지만은 이해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조금 더 자세한 이해가 설명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처음, 가운데, 끝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쭉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되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물어봅니다. 자, 어째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지? 각각 처음은 무슨 이야기, 가운데는 무슨 이야기, 끝은 무슨 이야기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자 하고 말하면요. 그동안에 애기들이 학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없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읽어보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처음이다. 그리고 지금부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애들이 다 알죠. 지금까지 해서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애들이 물어보면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역할에 대한 공부를 이번에 합니다. 그냥 나누어진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가운데는 어떤 역할을 하고 끝부분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설명문의 구조에 대한 학습의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애들은 너무 잘 압니다.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슨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있다. 근데 그 설명을 말하자면 어떤 글에서는 설명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글에서는 독자한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죠.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 다음에 독자가 관심 갖게 만든 다음에 그래갖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해가면 어쩌겠습니까? 독자가 관심 있게 읽으니까 훨씬 더 자기가 제일 끝에 가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독자가 좀 더 많이 인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할을 공부. 가운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이때는요, 이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여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물으면 결국은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이냐,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은이가 지금 독자한테 꼭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결론을 말하고 있다. 그럼 가운데는 무엇이냐 하고 애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면은 이것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독자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 의사의 간호사의 이야기, 법관의 온 이야기, 군인의 온 이야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나중에 가서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옷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 잘 알 수 있다 하는 이 결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과연 그렇다 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가 있다 하는 것을 애들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결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설명문 학습의 맨 끝인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학습을 여기서 완전히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단원에 맞으면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끝마치게 됩니다. 다시 아까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이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나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가운데고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과서에는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쳐라 하고 그 교사용 지도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상으로 해서 이 단원에 말하자면은 지도를 어떻게 했을 때에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또 이 교재의 수업을 실제로 하실 경우에 어떻게 수업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아주 알기 쉬운 아주 간단한 설명문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3개, 필요하면 4개, 5가지 가지고 말하자면 설명문의 짜임에 대한 학습을 함으로써 결국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사고하면서 그야말로 사고하면서 사고력을 기르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전이가 높은 지식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그 땀 흘린 과정 속에서 탐구력이 길러지는 말하자면 큰 뜻으로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이러한 수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수업의 과정 이런 거 특히 수업의 최종 목표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하는 그 수업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